유저당은 저거죠. 저당권은 뭐죠? 저당권은 저당을 잡고 돈을 못 갚으면 뭐 경매에 넘긴다든지, 그죠?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유저당은 언제죠? 경매에 넘기지 않고 직접 갔던지, 그죠? 특약에 의해서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걸 처분하는 거. 가등기 담보하고는 다르죠, 좀. 유저당권이 인정되느냐라고 할 경우에는 저당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죠? 저당권은 끝나고 경매나 이런 걸로 돌려해서 소유권을 다른 사람이 취득하고 나의 채권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전당포 같은 거 있잖아요. 전당포는 맡겨놓고 돈 안 갚으면 그냥 내 거 되죠.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요.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때만 해당한다. 뭐 아시죠? 그 다음에 2001년 1월 13일 이후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묘지는 시효 취득하지 못한다. 그죠? 개인 묘지는 신고, 다른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분묘기지권이 다 발생한 것들이 있잖아요. 분묘기지권들이 발생한 건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를 했어도 20년간 공연 평온하게 점유할 때는 분묘기지권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허락 없이 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효 취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사. 그 전이면 가능하죠. 2000년에 했다면은, 예, 평온 공연하게 조금만 더 버티시면 시효 취득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자연장지는 법인만 허가, 가족, 종종, 문중은 사전 신고, 개인은 사후 신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모의고사 시스템에서는 이 면적이 조금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솔직히 제가 장담 못 하겠는데, 예, 뭐 나올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셔요. 그죠? 개인 30, 100, 1000, 10만. 숫자가 그래도 좀 쉽죠? 그 다음에 명의신탁은 민법하고도 같이 겹쳐서 무조건 나오겠죠? 명의신탁약정은 기본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죠? 그죠? 그리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죠. 매도인이 선이면 물권변동은 유효이다. 명의신탁약정은 당연히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3자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다 보호되죠? 근데 이자간일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저런 거 있죠? 뭐 반사회적 법률행위 비슷한 거, 그죠? 적극 가담하였을 경우,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는 제3자가 취득한 것도 보호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의 명예신탁은 판례로, 그죠? 판례로서 유효한 경우도 있었고요. 명예신탁은 3가지 정도는 보시면 되겠죠? 이자간은 뭐예요? 내가 그냥 남에게, 그죠? 이렇게 맡기는 거죠? 맡기니까 뭐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위탁에 대한 신인관계가 존재하죠? 존재하니까 내가 너 잠깐 갖고 있어 이런 느낌인데, 그죠? 네 명의 잠깐 빌려서 요거 좀 해놓자라는 건데, 만약에 제3자에게 팔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죠? 이자간의 단순 명의 신탁에서는 횡령죄가 성립이 되고요. 소유권 등기상에는 수탁자가 되겠지만, 그죠? 실질적인 소유권 누가 갖겠어요? 신탁자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수탁자로서의 소유권 이전 등기 모두 무효가 되고요. 신탁자의 등기 말소 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명예신탁 자체가 원인이 돼가지고 나한테 다시 소유권 이전을 해줘.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원래 명의로 회복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가능하고, 네 등기 말소해버려.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탁자 처분 시 횡령죄가 성립을 하고요. 중간 생략한 명의신탁은 뭘까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건 맞죠? 신탁자가 살려고 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대신 얘 이름으로 살 거야, 이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매도인이 존재하죠? 그럴 경우 명의신탁 약정 자체 당연히 무효죠. 수탁자로서의 소유권 등기 이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어요. 그죠? 이것도 무효가 되겠죠. 근데 신탁자는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등장을 했지만 관계가 없죠. 실제적인 관계에서 매도인과 누구, 수탁자의 관계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가 되겠어요? 매도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지금 신탁자 같은 경우, 그죠? 내 대신 누구,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관계에선 안 나타났잖아요. 계약 자체가 지금 누구예요? 매도인과 수탁자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수탁자는 어쨌든 명의신탁 나하고 한 거니까 아웃이잖아요. 실제적인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되겠죠? 맞죠? 그럼 매도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 누구예요? 저죠? 처음에 계약하자라고 의사표시는 서로 하고 합의 봤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유효하고요. 그죠? 이미 등기가 수탁자에게 넘어갔다라고 치면 매도인 소유자죠? 매도인은 뭐 할 수 있겠어요? 등기말소 청구 가능하겠죠? 수탁자에 대해서. 그리고 신탁자도 매도인을 대위하여 청구가 가능하다. 그죠? 근데 이게요,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서 아까 이자간에서 볼 때는 위임관계가 좀 성립하는 개념으로, 위탁의 관계가 좀 성립되는 개념으로 봐서 신뢰가 있어서 신인관계가 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탁 신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탁자의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고, 하지만 이거는 제3자에게 팔았을 경우, 수탁자가 지금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갔다가 수탁자 제3자한테 판 거죠? 맞죠? 그럼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면 제3자는 어때요? 소유권 취득해요? 아니죠. 제3자는 무조건 보호된다니까. 제3자에게 무조건 넘어가잖아요. 아까 하나 있었어요. 뭐였어요? 적극 가담 행위. 그죠? 그거 빼놓고는 제3자는요, 선이든 악이든 내가 얘가 명의 수탁자인지 알았든 몰랐든, 그죠? 실질적인 법률관계, 이 권리의 이동은, 물권 변동은 무조건 유효해요. 제3자 시리즈까지 가면요, 대부분 만약에 잘 몰라도 유효하다로 찍으시면 거의 맞아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횡령죄라는 거지. 횡령죄가 성립이 되느냐의 의무를 따진다면 얘하고 다음에 나올 게 조금 다르고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대신 뭐는 성립할까요? 3자에게 팔았죠, 지금. 제3자에게 팔았으니까 이득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자기 돈도 아니면서. 그죠? 누구 돈이에요? 신탁자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자는 뭐 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계약형 명의신탁, 위임형 명의신탁 있잖아요. 이거는요, 쉽게 생각하시면요, 신탁자가 아예 등장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말은 명의신탁이지만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돈 빌려준 꼴밖에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요, 매도인하고 나하고 어떤 의사표시를 통해서 지금 샀잖아요. 근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냥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돈 주고 네가 사와, 이런 개념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물권 변동은 유효이므로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매도인이 그 신탁받은 걸 알았어요. 수탁받은 걸 알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의 이전 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즉, 지금은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나눌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신탁자 등장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탁자가 나 이거 누구한테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권리관계보다는 돈 빌려준 꼴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횡령죄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되시죠? 그러면 넘겨서 매수 신청 대리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경매 대상에 대하여 대리 업무를 하고 개업공사는 법원에 등록하여 하며 등록 신청 후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회장은 종별을 구분하여 등록을 한다. 매수 신청 대리가 나오면요, 이거는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어쨌든 뭐 다 걸리지만 매수 신청은 약간 다르죠. 시스템이 어디로 가요, 이제? 법원으로 갑니다. 그죠? 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이어야 돼요.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이어야 되고,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수료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업무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업무 보정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업무 보정은 기본적으로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랬나요? 업무 보정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업무 보정은 개공만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등록할 때도 어떻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서면 통지 받은 이후부터 나는 개공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업무 보증할 수 있다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법인일 경우에, 그죠? 주된 사무소를 등록한 순간부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업무 보증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면 법인도 어때요? 개업공인중개사이어야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때는 업무 보증을 설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죠? 그래서 얘기가 좀 다르죠.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등록할 때 업무 보증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 통지를 받고 나서 할 수 있는데,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이미 나의 자격은 개업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업무 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매수 신청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개업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이라 하면 뭐예요? 업무 보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하려면 업무 보증을 해놓고 신청해란 얘기예요. 그죠? 당연하죠? 이해되시죠? 금액은 똑같죠? 1억이요. 개인 1억, 법인 2억, 분사무소 1억. 똑같죠? 그러면 교육 중에 앞에서도 뭐 살짝 다뤄드리긴 했지만 매수신청 대리가 시간이 제일 길죠? 그죠? 32시간에서 44시간, 28, 32, 그거보다 더 길죠? 제일 길죠? 32시간에서 44시간이 되고요. 어디서 관장을 할까요? 매수신청 대리는 무조건 법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법원에서 바쁜데 교육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이것도 맡깁니다. 어디다 맡길까요? 학교 아니면 협회예요. 똑같죠? 똑같아요? 다르죠? 뭐 하나가 달라요? 공기업. 그죠? 준공기관이 없죠? 준정부기관이 없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없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그래서 3개를 이렇게 나열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그죠? 법원행정처장 이란 말 눈에 조금 익혀 두시고요.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는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중개법에서 전체적인 이제 기간이 나오는 걸 이제 거의 다 넣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나오는 대로 다 넣긴 했는데, 이거를 보시면 또 이거 답답하죠? 아까 그 제자랑 비슷하죠? 느낌이. 그죠? 근데 그냥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냥 요 정도만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 구분을 보면, 즉시 7일 이내, 7일 이상, 10일 이내, 다음 달 10일, 15일 이내, 15일 간, 30일 이내, 1개월 이내, 30일이라고 표현된 데도 있고 1개월이라고 표현된 데도 있어요. 그리고 60일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때. 그죠?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14일 없나요? 14일, 그러네. 14일 빠졌네요. 몇 개 빠졌을 겁니다. 네. 그러네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즉시는 뭐 지체 없이잖아요. 그죠? 지체 없이가 좀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등록증 교부는 업무보증 설정 확인 후 지체 없이 교부한다. 내용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시는 게 빠르겠죠? 등록증 교부니까 어느 등록증이에요? 지금 공인중개사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됐을 경우, 그죠? 등록증 교부를 한다는 건 언제겠어요? 서면으로 통지 받고요. 그죠? 서면으로 통지 받으면 등록증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등록증을 받아가라면 바로 가서 달라고 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실 때, 나 서면 통지 받고 쫓아가서 등록증 주세요. 그러면 받겠죠? 그럼 등록증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공제는 업무 보증을 해야 등록증을 받았잖아요. 업무 보증 공제는 벌써 들어야지만 등록증을 주잖아요. 인장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업무 개시 전에. 그죠? 그리고 또 한 명 또 하나 해야 될 게 사용인 등록. 그죠?
사용인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되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 그 다음에 휴업한 다음에 다시나 할래요? 재개신고하시면 어때요? 나 재개신고 할 거요. 그러면 바로 주겠죠? 그죠? 내용상으로 의미 없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 신고나 폐업 신고나 취소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자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 시 종전의 등록관청은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된다. 이건 뭘까요? 이전할 때죠? 이전할 때 어떤 서류 송부하나요? 뭐 때문에 그러나요? 단순하게. 우리 아까 다뤘던 그거죠? 1년에 몇 번 이상. 그죠? 과태료 받았냐, 업무정지 받았냐, 이 내용 확인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 후에 관청에게 바로 송부를 해 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시 전속중개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어떤 게 생기죠? 부동산거래정보망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되죠? 그러면 공고한 다음에 거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서 통지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한 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할 때, 그죠? 지정을 할 경우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통지를 받은 시군 구청장은 공고 내용을 지체 없이 누구에게? 등기소에 장에게 한다 그랬죠? 관할 지역 등기소에 통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의제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해야 된다. 이 토지거래 허가 의제는 뭐였어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 기간이 며칠이었나요? 15일이죠? 15일이 들었는데, 그죠? 15일이 되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15일이 처리 기간인데, 그날까지 안 되면, 다음날. 그죠? 15일까지 하고, 다음날이 되면 의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의제 시라고 해놓은 거는 15일 다음날이 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하셔야 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 후 7일 이내 서면 통지. 그죠? 넘사벽.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7일 내 신고필증 교부 비슷하고요. 이전 신고 시 등록증 재교부. 똑같지 않아요? 등록 취소 후 등록증 반납과 자격 취소 후 자격증 반납은 취소 후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죠? 그 다음에 인장 변경 7일 이내 변경 등록.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부동산거래정보와 인관신문 공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통지를 받은 시군 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자 그랬죠? 그 다음에 네? 어떤 거요? 네, 그러니까 여기 7일 이상이라서 7일 이상 공고. 그 다음에 10일 이내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고용관계 이건 종료 신고죠. 종료는 끝났다는 얘기죠. 끝난 거는 너 오늘까지만 나와. 그리고 10일 이내에 내가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고용하려고 할 때는 언제예요? 지체 없이라는 의미보다는요. 아니요, 즉시 그 개념이 아니고요. 업무 시작하기 전. 업무 개시 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시면은 어떻게 보면 하고 나서가 되잖아. 그죠? 개시를 내가 업무를 하고 나서 0.1초 만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즉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1초 전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편하죠. 누가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협회에게. 그죠? 등록관청이 협회에게 통지하는 건 며칠이네? 다음 달 10일. 그죠? 그러면 내용은 외우셔도 되지만 등록관청이 협회에다 알려줘야 될 내용이 되겠지요. 뭐 이전 신고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게 되겠지. 협회가 아는 거 뭐 보증 들었어. 이거 협회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안 해도 되겠죠? 맞죠? 그래서 등록관청만 알고 협회는 모를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하시면 되시겠다. 그죠? 그 다음에 15일은 보증,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그죠? 손해배상을 할 경우 15일 이내에 재가입 혹은 부족액을 보전하셔야
하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토지 취득의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이거 아까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시 15일간 일반이 열람하도록 해야 된다. 15일 이내, 15일 간, 이런 거 나오면 정말 화나겠죠. 그 다음에 30일 이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시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토지거래허가 시에는 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요. 거래정보사업자에서는요, 항상 기준이 되는 게 뭐였어요? 지정받은 날이죠. 30일이 지나서 지정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해서 승인받아야 되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절대적 지정 취소가 없었죠? 다 임의적 지정 취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0일은 몇 가지가 중요하죠? 부동산 거래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도 계약 체결일 60일 이내. 그죠? 둘 다 계약 체결일 60일 이내고요. 부동산 특별조치법상 등기 기한. 이거는 등기하라는 얘기죠. 등기는 언제? 등기는요,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계약만 하는데 등기할 수도 없어. 맞죠?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A, B 간에 서로 간에 반대급부가 이행이 완료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이 언제부터 되겠어요? 잔금날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행명령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아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6개월 외국인이 거래계약 외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했었죠? 상속 같은 거 받았을 때 6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되고, 계속 보유 신고도 외국인으로 변경 시에 6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되고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셔야 되고요. 휴업 및 폐업, 이것도 그렇죠? 하고자 하는 때잖아요. 하고자 하는 때니까 언제예요? 아까 그거랑 비슷하죠? 업무 개시 할 때, 업무 개시 전, 요것도 할 때 전이 되겠죠. 휴업 및 폐업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간 정리도. 네? 폐업은요, 폐업도 저거 했잖아요. 폐업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폐업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죠. 사망일 경우 법인과 개인으로 나눌 수 있죠. 그죠? 폐업일 경우에는 반납이고요. 개인인 사망일 경우는 어때요? 개인 사망은 안 내도 상관없고요. 법인 내 해산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반납해야 되고요. 개인도 7일 이내에, 내가 사망이 아니면 반납해야죠. 네네. 있겠죠? 100만원. 개인도 있죠? 네. 여기, 등록 취소, 폐업도 다 등록 저거잖아요. 등록 반납이잖아요. 다 7일 이내죠? 폐업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등록증 반납 7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몇 번이요?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명의 대여.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요. 소속공인중개사가 한 거잖아요. 그죠? 소속공인중개사가 이게 지금 금지행위에 대한 얘기잖아요. 금지행위는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명의 빌려줬을 경우 1년에 1천만 원. 근데 이건 소속공인중개사가 빌려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으로 걸어야 되겠죠. 상대적 등록 취소잖아요. 그죠? 그 시스템에서는 금지행위는 7가지는 다 뭐예요? 상대적 등록 취소죠? 그죠? 그리고 명초 판매 4가지는
1년에 1천만 원. 뒤에 쌍방대리 그 일행들은 3년에 3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소속공인중개사가 그 행위를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자격 정지가 되겠죠. 자격 취소를 시키면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얘는 등록 상대적인데 그것도 상대적 등록 취소사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를 시켜버리면 안 되죠. 밸런스가 안 맞죠. 네. 그래서 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아무튼 긴 여정의 마지막은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